그리고 뭐 이미지 넘버도 쓰고 뉴리전이 있는지 따로 기입한 뒤에 레디올로직한 오버 리스폰스를 이제 쓰게 됩니다. 사실 라노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또 클리니컬 스테이터스 그리고 스테로이드 트리트먼트가 증량했는지 감소했는지가 중요해서요. 이걸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라노나 아이라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도 약간 준비했는데 이건 튜머 이미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튜머 프로그레션이 또 브레인 튜머에서는 되게 쟁점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케이스 위주로 말씀드리고 저희도 의견이 다른데 컨센서스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순서는 아까 전에 레시스트가 있고 또 리포마도 크라이테리아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브레인 튜머도 따로 있거든요. 라노라고. 왜 브레인 튜머 따로 있나? 저희도 레시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있는데 맥도날드, 라노, 아이라노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필요한지와 그리고 라노와 아이라노에 대해서 케이스 위주로 보시겠습니다. 브레인 튜머랑 바디 캔서는 굉장히 다른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 브레인 튜머에서 조형 증강을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조형 증강되는 그 기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디 튜머에서 이제 크기가 증가하고 이제 뭔가 원하는 타겟 기전이 커지면 튜머 프로그레션이다 하면 되는데 브레인에서 이제 MRI를 찍었을 때 이 가돌리늄 베이스의 조형제가 더 많이 새서 더 커 보이는 이런 것은 튜머 프로그레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트리트먼트 리스폰스가 되게 많은 그 동시에 두 가지의 다른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반대하는 의미를요. 그래서 이제 바디 캔서와 브레인 캔서의 리스폰스 크라이테리아가 다른 거고요. 이거는 이제 BBB 때문인데요. 머리에는 혈관 내 장벽이라는 정상적인 스트럭처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디에서 일반적인 혈관의 구조라면 그게 이제 멤브레인이 얇고 그래서 조영제를 주면 이게 그 조영제가 주변 조직을 세고 이것이 이제 튜머가 있으면 조영 증강이 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브레인은 이제 가돌리늄 조영제를 넣었을 때 이 조영 증강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튜머는 조영 증강이 되고 또 튜머뿐만 아니라 조영 증강이 그 BBB가 깨지는 모든 상황에서 조영 증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형 튜머 프로그레션 또는 바이올로직하게 전혀 상충되는 트리트먼트 릴레이티드한 엔도셀리아 데미지일 때 모두 조형 증강 부분이 증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변이 있는데 조형 증강이 커졌는데 이게 CBV라고 혈관의 종양의 혈관 자체를 보는 영상인데요. 거기에서 전혀 증가되지 않아서 이건 사실 트리트먼트 리스폰스였는데 이 영상 평가의 대상인 조형 증강에서는 똑같이 이게 증가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조형 증가가 감소되는 모든 상황에서 이제 BBB가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조형 증가의 감소를 보일 수 있는데요. 그 뇌에서 되게 중요한 스테로이드가 그 뇌종양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 이게 BBB 스테빌라이저라서 조형 증가가 감소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튜머가 줄든 안 줄든 상관없이 스테로이드 쓰면 무조건 조형 증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컴파운더가 있기 때문에 클리니컬 스테이터스와 스테로이드를 넣어서 이제 브레인 튜머에서는 영상 종합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브레인에서는 이제 바디에서 WHO 레시스트 1.1 그다음에 뭐 IRCS가 있었던 반면 브레인에 스페시픽하게는 이제 맥도날드 크라이테리아 있었고 또 라노가 있는데요. 맥도날드 크라이테리아에서 스테로이드와 뉴럴로지 심텀을 최초로 이제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위한 브레인 튜머 이미징을 살펴보면 이거는 아까 그 김경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잘 정립되어 있는데요. 이건 3테슬러의 그 예시를 가져왔고 뭐 비교적 간단합니다. 조형 증강 전에 T1, 그다음에 조형 증강 후 T1, 그다음에 조형 증강 전에 플레어 T2. 이거는 조형 증강이 T2에 많이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조형 증강 전후에 T2를 찍어도 돼서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퓨전, 아까 전에 그 DWI가 스트로크에서 많이 이용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레코멘디드 프로토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양 자체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수술 후에 그 주변에 임박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임박이 생긴 다음에 또 조형 증강이 한참 있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임박이 있었던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이제 DWI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뇌 종양에 특화돼서 이제 생겼는데
조형 증강이 되는 병변을 이제 측정하게 되고요. 스테로이드 유지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학과를 빙의해서 보시면 이제 스테로이드가 체인지는 없는데 이거 이제 영상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증가가 됐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도 뭐 증량을 했으면 더 뭐 프로그레션인데 영상에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 프로그레션으로 이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생겼어요. 뇌종양에서 조형 증강 어떤 치료를 했는데 조형 증강은 감소했는데 T2 플레이어 너니네싱도 처음에는 이제 감소한 듯이 보이다가 나중에 이때는 환자도 엄청 나빠지고 스테로이드도 증량을 했는데 조형 증강 병변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반면에 T2 플레이어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환자를 살펴보니까 실제로도 임상적으로도 스테로이드도 증량했고 그러니까 비빔 스테빌라이저를 썼는데도 이데마 같은 부분과 튜머도 더 늘었고 클리니컬하게도 어그라베이션 돼서 프로그레션인데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라노라는 크라이테리아가 이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라노는 이런 신약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생겼는데요. 1999년에는 이제 별다른 치료제가 없이 글리오블라스터 환자 대부분 다 뭐 3개월 내 정도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테모달이라는 치료가 나오면서 슈도 프로그레션이라는 반응이 생기고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런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크라이테리아가 새로 필요했고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케이스는 안티안지오제닉 트리트먼트로 혈관을 이제 말리는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그 치료제는 이제 조형 증강은 줄이지만 튜머 자체를 줄이지는 결국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를 이전에 있는 조형 증강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서 라노라는 크라이테리아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뮨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이뮤노세라피가 나오고 나서 브레인에서도 이제 몸에서 레시스트와 같은 반응이 생겼는데요. 조형 증강 병변이 커졌다가 그 다음에 그냥 치료를 계속했더니 이렇게 줄어들고 이 환자는 나중에 관찰했을 때 오히려 그 처음에 늘어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장기 생존하는 것을 이제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그런 평가가 필요하겠다는 것이 이제 아이라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처음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스테로이드 클리니컬 스테이터스를 넣었다가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또 다른 약제가 나왔을 때 이제 라노가 생기게 되었고 또 이뮤노세라피라는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이제 아이라노가 이제 생기게 되어서 오늘은 이제 라노와 아이라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GBM은 아직까지 예후가 너무 안 좋고 신약 개발이 굉장히 활발한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징 크라이테리아가 계속 나올 것이고요. 이때 그 다음에 어떤 평가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또 새로운 약이 나오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미징 크라이테리아가 필요한 이유는 진정한 치료 가능 평가를 하고자 하기 위함이고 이전에 있던 것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제 새로운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라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잘 눈에 좀 안 들어오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똑같이 나눌 수 있고 complete response, partial response, stable disease, progressive disease입니다. 그래서 complete response의 기준은 이제 이내식 이전이 없고 그다음에 그 세 가지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너니내싱 튜머, 그다음에 뉴리전,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클리니카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스테로이드도 증량하지 않고 클리니컬하게도 안정되고 이내식 이전이 전혀 없을 때 시야를 주고요. 파셜 리스폰스는 이제 50% 이상 감소되고 그 스테로이드 증량이 없으면서 이제 클리니컬하게도 스테이블하거나 좋아진 상황. 그리고 스테이블 디지즈도 이 프로그레시브 디지즈에는 못 미치는 미미한 변화가 있지만 그 클리니컬하게나 스테로이드는 이제 증량하거나 클리니컬하게 나빠지지 않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 좋은 리스폰스는 다 스테로이드의 증량은 없고 클리니컬하게는 스테이블하거나 좋은 상황을 만족해야 합니다. 반면에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는 이 중에 하나만 나빠져도 이제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를 주는데요. T1 조형 증강이 25% 이상으로 커졌거나 아니면은 이게 만족하지 않더라도 어니퀴보컬한 T2 플레이어 프로그레션 있는 경우 아니면 뉴리전이 그냥 생겼을 때 아니면은 클리니컬하게 나빠졌을 경우 이런 식으로 TD를 주게 됩니다. 뭘 잴 것이
것이냐 하는데 그 아까 전에 그 레시스트에서 유니디멘셔널 되신다고 해가지고 되게 부러웠는데요. 여기는 무조건 바이디멘셔널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영상 슬라이스가 엄청 많은데 그 영상 판독자가 생각하기에 제일 크게 보이는 슬라이스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90도로 이렇게 재개되는데요. 이때 조건은 이게 매저러블 타겟 리전이 되려면 짧은 축도 10mm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10mm 이상이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게 리프로듀시블하게 누가 재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해보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병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뭘 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저러블 디지즈 타겟 리전은 5개, 그러니까 뇌 안에서 5개나 있어 생각하지만 5개까지 있고요. 그래서 라지스트부터 리프로듀시블하게 이제 5개를 재라. 그래서 일단은 여기 중에 이제 대략 좀 재야 1cm가 걸쳐 있는 거는 이게 1cm 메저러블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은 재보니까 얘랑 얘는 짧은 것이 1cm가 넘고 이것들은 이제 짧은 것이 안 넘어서 이제 넌 메저러블 그리고 얘는 타겟 리전 이렇게 한 뒤에 이제 타겟 리전에 대해서 바이디멘셔널하게 재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쓰게 되고 이런 것들 이제 리프로듀시블하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케이스인데 특히 이제 서저리를 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 리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바이디멘셔널하게 리프로듀시블하게 재는 게 굉장히 챌린지하고 여기에서 이제 평가에서 주의점은 시스트나 서지컬 캐비티에서 메저먼트가 있는데 넌 메저러블 디지즈를 잴 때는 이제 리니어한 이런 것들은 재지 않고 여기에 이제 노듈라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저러블 디지즈를 측정을 한 것은 이거랑 이거 3개인데요. 이게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짧은 게 1cm가 넘어야 돼서 하나, 이제 둘, 3개를 크기 순서대로 이제 기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넌 메저러블 디지즈도 노듈라한 것만 이제 측정을 해서 2개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리스폰스를 케이스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리스폰스이고요. 컴플리트 리스폰스는 아까 전에 모든 걸 만족해야 되는데 스테로이드 증량 없고 클리니컬하게 괜찮고 그다음에 이런 병변이 이내식 리전 자체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란셋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처음부터 이내식 병변이 없었던 넌메저러블 디지즈를 시작해서 수술을 되게 잘해가지고 넌메저러블 디지즈 시작한 사람은 베스트 리스폰스는 스테이블 디지즈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좀 더 좋은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조용 증가가 잘 되는 병변이었고 이게 이제 치료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치료 후에 이제 완전히 좋아져서 이제 CR로 받았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그 프리옵에서는 이랬었는데 수술을 되게 매시브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리니어한 병변들만 남아 있었고 처음에 이때 인로를 해서 이제 넌 메저러블 디지즈로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뒤에 치료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스테이블라이즈 됐는데 그 리니어한 것도 완전히 다 좋아져서 이건 CR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넌 메저러블 디지즈로 시작한 환자는 베스트 리스폰스는 이제 스테이블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좋아진 예시를 보시면 파셜 리스폰스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스테로이드 클리니컬한 그런 디테리어레이션이 전혀 없으면서 파셜 리스폰스는 50% 이상의 감소, 스테이블 디지즈는 50% 미만의 감소에서 25% 미만의 증가인 경우에 이제 하게 되고 좋은 반응의 공통점은 역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스테로이드 증량이 없고 임상적으로 나빠지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있는데요. 포스트업에 이렇게 그 위쪽으로 약간 이제 넌 메저러블 이게 너듈라하게 이네스가 안 되고 이게 서지컬 캐비티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만 이제 이네스 되는 부분이 있었고 CCRT를 하고 나서도 이 쇼트 엑시스가 1cm이 넘지 않는 넌 메저러블 디지즈였고 이때 또 팔로우업 했을 때도 넌 메저러블 디지즈로 넘어서 이런 경우에는 SD로 판정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PD입니다. 왜냐하면 글리오블라스토마에서는 그 NCCN 가이드라인도 PD가 되면
리커런트 글리오블라스토가 되면 빠르게 이제 치료법이 안 되는 상황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 인로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D를 어떻게 판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PD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면식 이전이 커지거나 T2 플레어가 커지거나 이런 것들이 한 개만 만족해도 스테로이드 뭐 기준은 없고요. 클리니컬하게 나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한 개만 만족해도 이제 PD라고 하는데 단 조건은 12주 이상일 때 CCRT를 치료하고 나서 12주 이상일 때만 PD라고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영 증강을 병변을 기준으로 이제 그 크라이테리아를 다 세우는데요. 포스트옵에서 이렇게 해서 인로를 하고 표준 치료가 이제 컨커런트 케모 레디오 세라피이고 이것을 한 다음에 12주 이내에 10주에 평가했을 때 이런 조영 증강 병변이 생겼는데요. 이때 이제 PD로 판정하고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그 다음에 치료를 계속 해서 어주번트 테모달까지 하고 나서 팔로업을 그냥 했더니 이렇게 완전히 좋아지는 이런 병변이 있었고 이거는 슈도 프로그레션 그 이면에서도 잘 알려진 슈도 프로그레션인데 브레인에서는 이제 이뮤노세라피 이전에도 테모달에 의한 슈도 프로그레션이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슈도 프로그레션은 이 브레인에서 가장 먼저 정립된 개념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슈도 프로그레션은 이 레디에이션 네크로시스 RT만 한 것보다 훨씬 더 급작스러운 반응인데요. RT와 테모달을 같이 썼을 때 이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슈도 프로그레션으로 그 글리오블라스톰에서 이전에 정의를 했고 이것은 RT만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빨라서 이제 12주 이내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약 10% 정도에서 보고가 되는데 레디에이션 네크로시스는 많아봤자 5% 미만이라서 훨씬 많고 그리고 MGMT 메틸레이션 스테이터스라고 그런 그 메틸레이션 파지티브인 환자에서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슈도 프로그레션 있는 환자가 더 서바이벌이 좋은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주 이내에 이런 것을 판정을 하면 그 나빠진 것을 무조건 프로그레션 보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이런 임상 시험에서 슈도 프로그레션, 트루 프로그레션을 판정할 경우에는 이걸 이제 빠르게 이제 리커런스로 보고 이제 다른 약물에 인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잘못된 하이 리스폰스 웨이트를 보일 수 있어서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라노에서는 12주 이내에 만약에 이제 그 CCRT 한 부위, RT랑 케모 그 레디에이션 같이 받은 부위에서 이제 조영증가 일어날 때 그 PD라고 정의하지 않는데 PD라고 정의한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수술을 했을 때 이거를 진짜 너무 환자 증상이 심해가지고 수술했더니 리커런스다 이렇게 증명된 경우 또는 RT를 받지 않는 아주 엉뚱한 부위에서 생긴 경우 이렇게 두 가지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잘 정리한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포스트 트리트먼트 MRI 찍었을 때 프로그레션 의심되는데 이제 12주 이내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치료를 지속하고 한 번 더 팔로우업을 해서 그때 증가돼야 트루 프로그레션, 감소되면 슈도 프로그레션으로 이 환자도 이제 6주에 보통 이때는 잘 안 찍습니다. 다 잘 아시기 때문에 12주 미만을 한번 찍었는데 이때 조영 증강이 증가됐고 그 뒤에 이제 팔로우업 했을 때 치료를 변하지 않고 지속했을 때 감소되는 이런 슈도 프로그레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임상 시험에서 보통 12주 미만은 다 잘 아셔서 잘 안 찍는데요. 만약에 이런 영상을 보신다 하면은 이게 CCRT 여기에 수술 캐비티가 있으니까 여기에 CCRT를 받았을 거고요. RT를 여기에 받았어서 RT 필드 내에 있고 그러면 클리니컬 스테이터스를 체크하시고 스테로이드가 증량됐는지를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그렇지가 않다면 일단 치료를 지속하시면 이제 뭐 그 뒤에는 이제 좀 스테빌라이즈 된 것을 한 10에서 15% 정도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12주 이내에 그 악화됐다고 판정하는 예시인데요. 이제 이때 포스트옵에서 인로를 하고 CCRT를 한 뒤에 이제 12주 이내에 이제 봤을 때 여기 그 캐비티는 좀 넌메저러블이었고 더 안정화가 됐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엉뚱한 데서 이런 병변이 생겼었는데 사실 이게 조명평가에서 실제로 했을 때 놓쳤던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그 뇌수막종인 줄 알고 이제 미스를 했었는데 이전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전혀 엉뚱한데 이제 완전히 그 연결성도 전혀 없는 곳에 이런 식으로 생기면 12주 이내라도 RT 필드 바깥이면 프로그레션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또
그 아바스틴 그 안티안지오젠 트리트먼트나 아니면은 이런 특별한 뮤테이션을 가진 환자들에서는 조영증강되는 병변보다 너니네싱 튜머가 위주가 되는데요. 이때 인로를 했다면 이제 치료 중인데 여기에 조영증강 병변이 크고 그다음에 T2 플레이어에서 이런 너니네싱 튜머 포션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전에 이미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를 했을 때 조영증강 병변은 이제 작아졌는데 그 T2 플레이어는 이렇게 어니퀴보컬 프로그레션을 보일 때도 이게 그 BBB만 안정화시켰을 뿐 튜머 자체는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any of the 그 팔로잉의 크라이테리아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프로그레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슈도 리스폰스라는 이제 현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라노는 여기까지였고요. 라노는 기본적으로 제 임상에서도 뭐 많이 쓰고 있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크라이테리아로 여기서 이제 라노에서 프로그레션으로 판정이 되면 이제 디퓨즈하거나 멀티폴라르 프로그레션이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세컨더리 약제가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GBM은. 그래서 빠르게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인노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로컬하게 프로그레션 했을 때도 리세션이 가능하면 일단 리세션을 잘 해보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또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인노를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임상시험에 굉장히 호의적인 이제 튜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브레인 튜머는 좀 바디 튜머랑 다르게 이뮨에 대해서 좀 콜드한 튜머라고 하는데요. 일단 브레인에는 뭐 림포마 왜 생기는지 아직도 안 밝혀졌는데 뭐 메타스타시스 말고 프라이머리 CNS 림포마는 왜 생기는지 모르지만 림포사이트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뮨 반응이 그렇게 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뮨 체크포인트나 뭐 PD 이쪽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콜드 튜머를 하수로 바꿔서 뭐 하는 그런 트랜스레이션 스터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배경이 있고 이뮤노세라피가 그래도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제 프로그레션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브레인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줄어드는 반응이 나타나고 그것이 좀 더 오랫동안 관찰해도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이때쯤에 또 알려져서 이때 아이라노 크라이테리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노에 비해서 아이라노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새로운 병변은 무조건 PD인가? 이건 아까 레시스트, 이뮨 레시스트에서 보셨듯이 그건 아니고요. PD 진단을 위해서 반복적인 검사가 필요한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라노에서는 PD가 한번 딱 하면은 그 다음에 끝이거든요. 그래서 더 반복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라노에서는 이게 들어가게 되고요. PD 진단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이거는 좀 새로 생긴 그것입니다. 그래서 12주 이내에는 똑같이 CCRT 12주 이내에서는 판정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얼마나 더 기다려야 PD인가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라노에서의 PD는 새로운 병변은 무조건 PD인가 아니면 아니고 새로운 병변도 3개월 뒤에 이제 팔로업 후에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PD 진단을 위해서 반복적인 검사가 필요한가 하면은 그거는 맞고 그 반복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한 번 더 새로운 병변이 생겨도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되고요. PD 진단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그래서 CCRT 이후에 그러니까 라노에서는 CCRT 이후에 12주를 넘으면 그냥 PD하고 끝인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뮤노세라피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는 PD를 판정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쟁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가 좀 짧은데 마지막에는 라노와 아이라노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다가 되게 헷갈려서 여러 가지 클리니컬 시나리오를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자를 이제 CCRT 베이스라인에 인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논란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4개월에 리스폰스가 왔고 조금씩 이제 잘하다가 이제 9개월에 이후에 이제 리셋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5%가 25% 초과로 증가했어요. 그럼 PD냐? 그럼 PD 맞습니다. 라노에서 이제 지금 신약평가 아이라노 하는 그룹도 라노로 평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뮤노세라피를 쓰면서 이게 아이라노가 아직 완전히 정립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면 이제 라노로는 PD입니다. 치료 중단하고 팔로우 불필요하고요. 아이라노로도 이게 6개월이 초과했기 때문에 PD고 팔로우업이 이때는 불필요하고요. 치료 중단하게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Time to Progression, Progression Free Survival이 되겠고요. 두 번 이제 좀 어려운 케이스들로 가보겠습니다. 그 PD를 그러니까 3개월 CCRT 한 다음에 3개월 12주 이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했어요. 근데 25%가 증가했습니다. PD냐? 라노에서는 이제 12주 이내 슈도프로스 가능하니까 아니고 PD 아니고 치료 지속을 일단 해야 되고요. 아이라노에서도 12주 이내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6개월 또 이내인데다가 팔로우업도 없으니까 PD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지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4개월에 지금 어떠냐? 4개월에 봤는데 25%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라노면은 이제 끝입니다. 치료 PD고 이제 슈퍼레이션 기간도 아니니까 CCRT 이후에 12주 초과 했을 때 PD고 치료 중단됐고 팔로우 불필요합니다. 아이라노인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만족을 했지만 6개월 아직 이내인데다가 팔로우업도 안 받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면 5개월에 찍으면 어떨까? 4개월에 했는데 이제 이게 4주는 떼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4개월에 찍고 이거 해서 막 그 좀 더 6개월 넘어서 찍고 싶은데 환자가 너무 응급실에 온 거예요.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또 찍는데 또 20%또 늘었어요. 이거 PD냐 아이라노에서. 그러면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6개월 이내라서요. 팔로우업은 있지만 아직 PD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넘어서 찍었는데 25%가 늘었다 하면 이때에 비해서 이제 20%가 뭔가 최근 시점에서 20%가 늘어야 되고요. 이것도 좀 레시스트랑 다릅니다. 이제 레시스트는 이게 뭐 5mm만 증가가 아까 PD라고 하셨는데 그렇진 않고 여기서 레디올로직한 PD가 돼야지 이제 PD라서 25%가 증가돼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치료를 중단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프로그레션의 시점은 이제 포스트 프로그레션 이거는 아까 레시스트랑 같은데요. 이때 의심됐을 시점부터 프로그레션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케이스고 이 환자는 이제 이뮤노세라피를 했는데 베이스라인에 뭐 넘메저럴 디지즈가 있었는데 6주 뒤에 좀 그 기존의 팔로우업을 하려고 해서 이제 팔로우업 했는데 유리전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치료를 지속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라노였으면 아마 치료 중단했을 거고요. 근데 이뮤노세라피의 30주 그 지나서도 이제 또 유리전이 생겨서 이 사람은 PD로 진단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가끔 디스크리펀시가 있는데 뭐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메저러블 디지즈가 좋아지면 또 되게 곤란한데요. 이게 메저 디지즈가 12, 11 뭐 이렇게 밀리미터인데 어떤 분은 이제 13, 9로 뭐 좋아져서 너무 메저러블로 가고 어떤 분은 13, 11 뭐 이렇게 해서 메저러블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펀시가 있으면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썸머리하면 뉴로온콜로지는 바디온콜이 다른데 왜냐하면 혈관 뇌 장벽 때문에 그렇고요. 그냥 조영증강 되는 게 되게 그 두 개가 상충되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바디 온콜로지와 같이 신약 개발에 따라서 기존 평가로 알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크라이테리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슈도 프로그레션, 테모드 아래의 슈도 프로그레션은 중요한 것이 12주 기준이고요. 예외 상황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고 이뮤노세라피의 슈도 프로그레션은 6개월, 그러니까 24주고 이거 2배고요. 그다음에 2번 이미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바스틴은 뭐 이거는 이미 크라이테리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뉴로에서 중요한 것은 스테로이드 그리고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게 이제 뉴롤로지 어세스먼트 오브 뉴로 온콜로지라는 그런 평가 항목이 한 2015년도에 뉴로 온콜로지라는 저널에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이 이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티 스토마스 뭐 아니면 헤드릭 뭐 이런 뉴럴로직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한 7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리스폰스를 정해야 될지, 치료를 중단을 해야 되는 건지, 지속을 해야 되는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처음에 라노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요. 모디파이드 라노는 사실 이게 바이디멘전이 아니라 영상 쪽 그룹에서 만든 건데 그 볼륨을 잽니다. 그러니까 오토마틱하든지 뭐 손으로 그려서